21세기 민족일보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1월 26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항모 전단에 맞서 중국 전략폭격기 출격, 대만 인근서 작전 전개. 중국 인민해방군이 23일 대만 섬과 남중국해의 동사군도 중앙에 HUK 전략폭격기 8대를 포함한 전투기 13대를 파견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바이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상적인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작전을 전개한 이유로는 미 루즈벨트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 쪽으로 진입함에 따라 대응 작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항행의 자유작전의 일환으로 루즈벨트 항모 전단을 남중국해에 투입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미 핵항모 전단의 남중국해 진입이 바이든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지만 이 지역에서 미군의 작전이 중단된 적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이 자체로 선언한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Y-8 대잠전 항공기 1대, HUK 전략폭격기 8대, J-16 전투기 4대를 포함한 13대의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전문가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몇 달 동안 유사한 임무를 위해 주로 Y-8 특수임무 항공기를 파견했는데 이번에 전략폭격기와 전투기를 함께 보낸 것은 특수한 사례라면서 미군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 항모 전단의 남중국해 진입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트럼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힘주어 말했다.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린 데 이어 이번 바이든 취임식에 대만 대표가 참석한 것에 대한 무력 시위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J-16 전투기가 호위하는 8대의 HUK 전략 폭격기는 48기의 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항모 전단의 포화 공격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략 폭격기는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캐나다 등 쿼드 플러스 1이 시드래곤 2021 침략 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고 이 전쟁 연습에 대항한 중국의 군사훈련이 전개됨에 따라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외무장관, 미국이 유엔 회비 납부 방해.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비 미납으로 인한 유엔 투표권 상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리프 장관은 부채를 해결하고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6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정부 기금을 할당하고 남코리아에 동결된 자산을 부채 상환에 사용할 것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이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최근 몇 년 동안 사용 가능한 금융이체 채널을 활용해 정상적으로 유엔 회비를 납부했다면서 안전한 채널 도입을 위해 유엔 재무부와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이란이 유엔 회비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코리아에 동결된 70억 달러를 활용하고자 했으나 미국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무센 파카인 이란 외교관은 25일 미국에서 활동 중인 아비 교수를 체포한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아비 교수는 지난 19일 매사추세츠주 워터타운에 있는 그의 집에서 체포됐다. 아비 교수의 체포 사유는 카셈 솔레이마니를 경멸하고 모욕한 미국 TV쇼 진행자에게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무센 파카인 외교관은 미국은 아비 교수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이란과 미국의 뿌리 깊은 갈등 속에 경찰 국가로 행세하며 제재, 인권, 유린을 일삼는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놓고 미국 내 갈등 심화. 바이든 이른바 대통령이 20일 취임과 함께 서명한 파리 기후협약 복귀 지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미 경제 전문가들은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 실질적 환경 이득은 거의 없는 반면 경제에는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헤리티지 재단 토마스 로 경제정책연구소 니콜라스 로리스 부소장은 협정 의도 자체는 좋았지만 처음부터 경제, 환경적 결함이 있는 협약이라면서 미국 에너지 수요 80%가 탄소를 배출하는 재래식 연료이므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우 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개발도상국은 파리 기후협정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탄소 배출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면서 선진국만 옥죄는 협정이라 주장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2016년 관련 보고서 파리 의정서 결과 파괴적인 경제적 비용, 실질적 환경 이익은 제로를 발표한 바 있다. 미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늘어나는 환경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특히 셰일가스 업체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로리스 부소장은 이 같은 경제적 여파로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을 매우 퇴행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초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했지만 내부 반대로 지연되다가 지난해 11월에 공식 탈퇴했다. 트럼프는 파리 기후협정이 중국 공산 정권의 글로벌 야욕과 맞물려 있다면서 온실가스 배출 1위 중국이 13년간 제재 유예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면서 경제적 고통을 자초하는 끔찍한 협정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를 반대하는 데서는 한 목소리를 내던 딥스들이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자마자 불협 화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건이 미국 경제 회복의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디어 플랫폼, 여론 조작,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빅테크, 빅미디어, 빅소셜미디어의 미 대선 부정선거 개입 증거가 드러난 가운데 모 미디어 플랫폼에서 최근 백악관 페이지의 숫자를 조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취임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백악관 모 미디어 플랫폼 페이지의 실어요 숫자가 22일 1만 개에서 갑자기 3천여 개로 감소했다. 해당 미디어 플랫폼은 인위적으로 숫자를 줄인 것뿐만 아니라 댓글창도 폐쇄하며 네티즌들의 의견 개진을 막았다. 빅테크의 이 같은 바이든 밀어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월 7일 미셸 오바마의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영구 정지하라는 지시 이후 실제 트위터, 페이스북의 트럼프 계정이 삭제됐고 구글과 애플은 팔러의 다운로드를 막아 비난을 받았다. 모 미디어 플랫폼은 또 10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표출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영상에 버퍼링을 만들어 시청이 불가하도록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나아가 모 미디어 플랫폼은 딥스의 불법, 비리, 추문을 고발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어김없이 경고, 계정 삭제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딥스와 한몸이 된 빅테크들이 이념적 동맹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이든 취임 후 하루 만에 시리아 침공.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만 하루 만에 시리아를 침공하며 침략적 본색을 드러냈다. 취임식에서 무법, 폭력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평화를 주장한 것과 상반된 태도다. 오바마 3기라 불리는 바이든 행정부 때문에 시리아전이 다시 발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는 8년의 집권 기간 동안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에서 7번의 전쟁을 치렀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기간 한 차례 침략 전쟁도 일으키지 않아 대비를 이뤘다.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럭, 장갑차 40여 대와 200여 명의 병력을 태운 헬리콥터를 시리아 북동쪽으로 파견했다. 시리아 정부는 침략과 점령 행위를 중단하고 시리아 주권을 위협하지 말라고 강력 항의하며 미군 즉각 철거를 요구했다. 바이든의 전쟁 행각으로 중동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1월 26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